미디어 스쿨 강의를 맡은 팬맨 우병입니다. 이번 코스는 협업 스킬 코스입니다. 협업 스킬 왜 필요할까요? 자, 취재 환경은 경쟁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매체, 또 수많은 기자와 경쟁해야 됩니다. 또 좋은 기사를 써야 됩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직업적인 과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밑도 끝도 없이 과제들이 쏟아집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또 디지털 환경이 더해지면서 일거리는 더 늘어나기만 합니다. 속보도 처리해야 되고 사진도 처리해야 됩니다. 소셜미디어 소통도 해야 됩니다. 24시간 대응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각박하지만은 야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주말도 근무하고 싶지 않습니다. 휴가도 제대로 가고 싶습니다. 자기 개발도 하고 싶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바로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거리는 늘어나고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일에 매달려서 일에 끌려서 가는 것이 바로 현재의 삶의 현상입니다. 협업 스킬은 바로 이런 깨어진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을 처리하는데 부족한 시간을 협업 스킬을 통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과 일을 처리하는 필요한 시간과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을 깔끔하게 끝내고 저녁에 나의 시간을 가지고 주말에 나의 시간을 가지고 휴가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와의 협업,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내 시간을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시간을 다른 사람과 협업을 통해서 잘 빌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녁에 약속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동료가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주말이나 또 휴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시간을 품앗이 하는 스킬이 바로 협업 스킬입니다. 이런 협업 스킬은 어떤 의미를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확보할까요? 자,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신데렐라 동화 스토리로 돌아가면은 신데렐라가 끝도 없는 일들을 처리하고 파티에, 왕궁에서 열린 파티에 가기 위해서는 마법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법이 뭐냐? 자, 신데렐라 혼자는 노동력 도저히 안 되죠. 바로 마법은 다른 사람의 노동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신데렐라처럼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세요 하면 나타나는 그런 마법, 요정, 이런 마법과 같은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도움을 어떻게 받느냐? 자, 실태부터 살펴보시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쓰고 있는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는 마법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워드프레스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면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작업을 하면은 또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만 관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아레아 한글이라든지 MS 오피스라든지 데스크탑용 웹 오피스가 대표적인 일반 청소 도구라 보시면 됩니다. 이 청소 도구로 신데렐라가 일을 도저히 처리할 수 없었듯이 여러분이 끝도 없이 밀려드는 일을 이 도구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작업 관행, 디지털 작업 관행을 클라우드로 옮기는 겁니다. 클라우드로. 애플리케이션도 클라우드에서 불러다 쓰고 작업한 내용을 데이터를 클라우드에다 저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클라우드가 하늘에 있는 마법의 세계를 주죠. 언제든지 불러다 쓸 수 있고 또 데이터를 보관할 수가 있으니까. 회사, 집, 또 뭐 카페 등에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만 되면 내 PC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PC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공중 PC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데스크탑, 애니 디바이스, 모든 디바이스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디지털 마법의 힘을 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클라우드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구글 독스나 MS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는 한 문서, 내 문서에 여러 사람을 초빙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를 공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작업에서 함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내 시간도 편할 때 쓸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 시간도 자유롭게 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스탠드얼론 PC 환경에서 클라우드 PC 환경으로 옮기게 되면은 바로 클라우드 기반 위에서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일이 늘어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다가 협업 스킬을 통해서 만든 시간을 확보하면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협업 스킬을 가지고 취재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비유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겨울에 눈사람 만들 때입니다. 눈사람 만들 때 작은 눈뭉치를 먼저 만듭니다. 작은 눈뭉치는 내 혼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조금 굴립니다. 근데 큰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서 굴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만들자고 이렇게 초빙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초빙해서 함께 굴리는 거죠. 막 굴리고 나온 다음에 덩어리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눈사람에 이제 꾸미기를 합니다. 모자도 씌워주고 코, 눈도 만들고 목도리도 입혀주고 또 둥그라지 않은 부분도 다듬어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눈사람 만들기, 함께 눈사람 만들기 과정을 연상하시 보면은 바로 협업 스킬을 만드는 스킬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을 작게 뭉치죠. 이건 자기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초대하죠. 문서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굴리면서 야, 으쌰, 으쌰 하는 겁니다. 서로 협업하면서 이제 팀워크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방향이 잘못 가면은 방향을 조절하죠. 그리고 울퉁불퉁을 다듬죠. 그리고 눈, 코, 입, 목도리, 모자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장식물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과정을 보면은 기사가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초안을 작성합니다. 초안은 개인의 문서 소유자, 그 바로 프로젝트 기사 작성자가 할 일이죠. 기사 아이템이 떠오르면 초안을 작성합니다. 바로 그때 스탠드얼론 MS 오피스나 워드 하지 않고 아래 항로 쓰지 않고 구글 독스로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테마가 뭔지 간략하게 써놓습니다. 아주 기사 아이템의 초안 단계입니다. 이때 완전 능글을 쓰려고 혼자서 고민하거나 이렇게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에는 공유를 합니다. 초안 상태에서. 구글에 구체적으로 그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후배, 동료 또는 심지어 외부 전문가를 갖다가 불러들여서 이 문서를 공유를 합니다. 내가 어떤 기사를 쓰고 싶다. 그리고 이제 조언을 구합니다. 이 방향이 맞나? 혹시 이전에 다른 취재 경험에서 얻은 게 없냐? 또 외부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봅니다. 도움 줄 만한 어드바이스나 취재원이 없느냐? 이렇게 조언과 정보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유에서 하는 공유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움들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조릅니다. 협업 참여자들한테 반복해서 도와달라고 계속 조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콕 찍어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통계가 필요하면 이 통계 좀 구해주세요. 어떤 팩트 자신 없으면 이 팩트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제가 맞나요? 콕 찍어서 물어봅니다. 데스크한테는 이 방향이 맞는지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참 작업하고 난 다음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작업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빨리 조르는 겁니다. 왜 조르는 게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협업 스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콕 찍어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걸 체면의 의식에 의해서 내가 상대방에 폐를 끼치지 않는가 이런 체면의 의식에 의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전혀 협업을 다른 사람 시간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협업을 포기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수중 단계입니다. 자, 협업 참여자에게 받은 도움을 바탕으로 기사 내용에 있어서 수치, 방향, 팩트, 논리 전개를 수정해 나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 세워놓고 다듬는 것 작업하고 비슷하죠. 또 논리적 연기를 재구성한다든지 계속 이제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다듬는 단계입니다. 자, 중복은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 연결을 체크하고 좀 잘 맞지 않는 부분 재배열을 해야 됩니다. 또 중심 테마, 주제가 뚜렷하지 않을 때는 더 주제를 뚜렷하도록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사족이 많아요. 중언부언이 많은 과감히 또 드러내야 됩니다. 또 최신 자료, 최신 발표된 데이터라든 사진이 있으면 또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듬는 작업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꾸미기 단계입니다. 자, 목도리, 눈, 코, 입, 모자, 꾸미기 단계죠. 표현을 다듬는 겁니다. 어려운 표현은 쉬운 표현으로 바꿔주고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는 다른 동의로 대체해 줍니다. 비문이나 오탈자나 맞춤도 바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 또 통계 수치, 장소 또 바로 잡습니다. 또 사진 그래프 등 부가 자료를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기사가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눈사람 과정 똑같습니다. 처음에 눈뭉치를 만드는 과정은 자, 초안을 작성한다. 그 다음에 사람을 같이 굴리다 초빙할 때는 공유한다. 그죠? 그 다음에는 공유하고 난 다음에는 함께 할 때 기합을 넣는 거죠. 야, 앞으로 굴리자, 으쌰, 힘내. 저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수정한다. 그 다음에 다듬는다. 마지막으로 꾸민다. 바로, 초, 공, 조, 수, 다, 꾸. 요 6단계가 바로 협업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어디서 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스탠드얼론 PC 하드디스크 사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구체적으로 구글 독서라는 것을 바로 미디어 스쿨의 협업 스킬의 플랫폼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제가 오랫동안 협업 스킬을 적용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파한 결과 협업 스킬을 방해하는 요소가 딱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어떤 요소냐? 체면의식입니다. 내 원고를 불안전 상태에서 노출하기 싫다, 공유하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도움을 요청해도 답변 안 하면 어떡하지? 상처받기 싫어. 아, 바쁜 선배 내가 귀찮게 하는 게 아닐까? 체면의식. 상사의 시간을 뺏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다 어떻게 보면은 나의 완전 원고를 딱 보여주고 싶다는 이런 그 체면의식 때문에 협업을 방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컨텐츠 생산은 어차피 협업입니다. 혼자 쓰고 혼자 일기장에 가져갈 것이 아니죠. 결국은 데스크들한테 공개해야 되고 마지막에 독자들한테 공개해야 될 것입니다. 또 편집자하고도 공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차피 맞는 매 처음부터 맞지 않은 태도가 협업의 핵심입니다. 이 체면의식을 버리는 순간에 협업의 장점, 협업의 본류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벌꿀들이 서로 협업해서 살아가듯이 이 벌꿀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뭐냐면은 We are smarter than me. we라는 게 me보다 더 훨씬 스마트하다. 훨씬 더 스트롱하다. 이 바로 협업 정신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미디어 스쿨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하시면은 협업 스킬을 익히시고 그 협업 스킬을 바탕으로 끝도 없이 밀려있는 일을 일과중에 깔끔하게 처리하고 주중에 깔끔하게 처리하고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더 유능하고 창의적이고 더 생산적인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